네, 시장의 흐름이 참 아쉽습니다. 흐름 자체가 참 어수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거의 뭐 최근에 수십 번 되는 것 같은데 정말이지 답답하고 어수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만 8천 달러 후반에 자리를 하고 있던 게 지금 하루도 안 돼서 5만 6천 달러대까지 후퇴한 상황,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들이 덧붙여지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 국면이 이렇게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약세장과 관련된 퍼드도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의 반감기 랠리는 모두 우연이었다. 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시장 전반을 감싸안고 있는 정서 자체가 굉장히 아쉽고 부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트릭스 포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동안 40% 수준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 같은 변동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대선과 연준 금리 인하 등 이 정치적 또 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10% 이상의 등락을 반복하는 조정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워낙 모찌가 큰 이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던질 수 있는 재료들이지만 동시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을 억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상당히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센티멘트 애널리스트 브라이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반등과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와 중립적인 신호가 섞여 있다. 먼저 지금 시장을 약세장이라고 언급하는 트레이더들이 늘었다라는 것은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다. 8월에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저가 매수에 대한 열정이 떨어진 점도 좋은 신호로 꼽을 수가 있다. 개미들이 일단 쫄아 있다라는 거,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약세장이라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인간 지표, 어떤 인간 지표? 반등 전에 흔히 등장하곤 했던 인간 지표, 이런 것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라고 상당히 위트 있게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강세장 등의 키워드 언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공포와 탐욕에 대한 뚜렷한 신호가 부족한 점, 그리고 또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중립 신호다. 하지만 여러 시그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시장이 고점보다는 바닥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고점 찍고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바닥 리테스트를 하고 반등 직전 상황이야 라는 점을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나름의 전망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방향성에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바닥을 찍었거나 아니면 마지막 바닥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제스퍼 드 메어라는 아웃라이어 벤처스의 리서치 책임자인데 아웃라이어 벤처스 자체 홈페이지에 블로그 글을 길게 올렸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제목 자체가 아주 그냥 험악하죠. 비트코인 반감기 4년 주기 사이클은 죽었다, 뒤져불었다, 저 세상 가불었다 라고 아주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라이어, 그 라이어는 아니지만 꼭 라이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내용이 참 흥미로워요. 반감기 이후의 강세는 순전히 우연이고 이 4년 주기 사이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현재 2024년 반감기였던 125일 전 당시보다 비트코인은 8% 하락했다. 이전 반감기 사이클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2%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고,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일 것이고 이후로 채굴자들의 블록 보상 규모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이라고, 미친 소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감기 사이클 모델이 아직 유효하다라고 주장하지만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서 수요가 촉발되며 반감기 전 상승이 이미 나타났다. 현재는 반감기 125일 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유일한 사이클이기도 하다. 2020년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강세장을 촉발시켰다. 투자자는 4년 주기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시경제적 요인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두 문장이 지금 결론인데 이 양반은 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는 것들도 있고 잘못된 것들도 있는데 대체로 이게 종합적으로 상호작용을 인터랙션 한다라고 바라본다라면 어느 하나는 아예 영향이 없고 어느 하나만 아주 영향이 있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그 시각 자체가 상당히 편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유동성 확대 영향이 엄청 컸죠. 머니 프린팅이 규모가 역대급이었으니까. 하지만 반감기를 통해서 반감기 사이클이 반복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채불 보상이 줄어들면서 사실상의 공급 충격과 엄청난 수요 급증이 맞물리면서 가격 급등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상황 자체가 펼쳐지는 건데 아예 영향이 없다, 이것 때문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흔히 말해서 극보수나 극좌파나 약간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프레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감기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번 사이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라는 전례 없던 엄청난 임팩트 있는 재료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반감기 전 이전 사이클 고점 돌파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 뭐 그런 상황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 자체가 반감기 영향 사라졌고 2016년이 반감기 영향받은 거 마지막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뭐 이런 제스퍼트 메어의 이런 분석을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분별력 있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금리 이슈가 지금 최대 화두입니다. 9월 6일 밤에 이제 발표가 되는 비농업 고용 데이터의 어떤 방향성과 더불어서 9월 18일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것인가가 상당한 관심사죠. 사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정책 피보팅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은 시장에서는 지금 100% 기정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관건은 25bp냐 50bp냐인데 25bp는 인플레이션의 완화와 연결지어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유동성 확대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조금 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성 역시 상대적으로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0bp라는 것은 이건 경기 침체 우려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서 위험자산 시장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어느 시점 직접적 바로 금리 결정 그 타이밍이 될지 아니면 조금 텀을 두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우려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재료잖아요. 8월 2일 7월 고용 데이터 나오고 나서 8월 5일 바로 증시 꼬라박아서 오죽하면 블랙 먼데이, 비트코인 그때 줄줄 흘렀던 그날의 오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빡센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우리가 9월 한 달을 거치면서 굉장히 면밀하게 신중하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막연하게 금리가 인하되니까 유동성이 증가해서 위험자산 시장이 급등할 거야, 이거는 약간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고,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특히 경기 침체 이슈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되게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상황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캡틴 파이빅 일간 차트입니다. 역사적으로 9월은 강세를 보인 달이 아니기 때문에 황소들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54,000달러에서 55,000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면 하락세기 패턴이 확대되면서 68,000달러 저항선까지 반등 가능하다. 하지만 황소들은 55,000달러 지지선을 만약이라도 잃게 되면 잠재적으로 50,000달러에서 51,0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여기서 급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약간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전제로 깔아놓고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은 3데이 차트를 통해서 이 시가와 종가가 동일한 이 드래곤플라이 도지 캔들로 지금 3데이 차트가 마감이 됐다. 이 통합 기간의 어느 시점에서 이 드래곤플라이 도지 캔들, 잠자리 캔들이 나오면 잠재적인 반전이 곧 발생한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로 접어들기 전에 조금 더 위쪽으로 방향성을 세팅할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키블 크립토, 비트코인의 역사는 때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리듬은 가지고 있다. 거시적인 불신과 두려움은 이제 끝났다. 이제 갈 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월간 차트예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악재로 작용했던 거, 그레이스케일의 엄청난 비트코인 매도, 마운트 곡스 물량, 그리고 미국과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조정을 더 빡세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면 금리 인하, 글로벌 유동성 붐, 미국 대선, FTX 상환, 이런 것들은 또 죄다 유동성 확대와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 줄 수 있으면 참 아주 많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한국에 와서 정말 매일같이 여러가지 호재성 보따리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곧 출시가 된다.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리플의 XRP 레저 기반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점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몇 주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10월 안에는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USDC가 2023년 3월에 달러 디패깅이 됐을 때 스테이블 코인 계획이 세워졌다. 우리는 이미 많은 금융기관들과 협력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그 장에 진출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했다. 되게 재밌죠? USDC가 잠깐 빡킹 났을 때 그 디패깅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 저거 우리가 해야겠는데? 왜냐? 우리는 이미 많은 금융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플레이어니까 우리가 저걸 하면 디패깅 이슈 이런 거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우리 거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업계의 넘버 2인 USDC를 경쟁자로 세팅을 해놓고 얘네 지금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멘트가 아닌가,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XRP 시세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시세보다는 추세적인 부분에 우리가 또 방점을 맞추면은 그래도 멘탈 케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XRP 이더리움 1시간 차트인데 크립토 인사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가격 행동이다. 저점을 잘 유지한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지지라인 위에 있다. 다시 말해서 저점을 더 높여가면서 중요 지지라인 위로 올라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승해서 일간 차트와 주간 차트의 종가도 이 위에서 마감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게 XRP가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알트 대장급으로서 알트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또 느껴지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립토 인사이트가 했던 얘기 중에서는 저는 하루 이틀 사이에는 이게 제일 가장 인상 깊었어요. 2018년 1월 1일에 XRP는 3.37달러를 기록했는데 당시 XRP 도미넌스는 15.5%였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총은 6,910억 달러였다. 오늘 XRP 도미넌스가 15%까지 상승한다라면 XRP의 시총은 3,300억 달러,
가격은 5.5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 시총은 XRP 3.3달러였던 때보다 3.2배 더 커진 상황에서 전체 시총이 만약 4에서 5조 달러 아니면 9에서 10조 달러 정도로 상승한다라면 XRP는 11달러에서 27.5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 장벽은 뭐냐면 시총이 아니라 관심이다. 리플이 이전처럼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드 멤버잖아요. XRP 같은 경우에는 올드 가이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알트코인 투자할 때 요즘에 신생 프로젝트들 중에 시장에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그런 애들 투자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워낙 인기가 높고 하다 보니까 관심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이전같이 관심을 받게 될진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어쨌든 지금도 엄청난 인기 종목이고, 암호화폐 시총이 뭐 4에서 5조 달러 나아가서 10조 달러 수준으로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XRP 가격 형성 범위도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 과거에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었을 때 XRP 도미넌스가 오늘 펼쳐진다라면 5달러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약간 뭔가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연말에 알트 시즌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동성 투입 시기와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중국의 유동성은 6개월 주기로 증감한다. 그런데 보통 연말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가장 최근은 23년 9월에서 24년 2월에 유동성이 늘었는데, 이때 알트코인들이 상승했다. 현재 중국은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고, 미국 연준은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서기 시작한다. 결국에는 유동성이 핵심 키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 11월 대선, 4분기 FTX 160억 달러 현금 상환, 글로벌 램트 통화 공급 증가, 스테이블 코인 시총 사상 최고. 결국에는 4분기에 유동성 장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이전 6개월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다. 뭐 이런 거는 기대 포인트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